자, 이제 제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81번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과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얼마냐? 자, 가공전선과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하는 전압이 15kV 미만이었을 때 그때 15cm 이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압은 편차를 10kV씩, 그 다음에 이쪽에 간격은 5cm씩 합니다. 즉, 이 15kV 이상에서 25kV 미만이면 20cm 이상, 그 다음에 35kV 미만이면 25cm 이상. 여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35에서 50kV 미만이면 30cm, 다음에 60kV는 35cm, 다음에 70kV 미만이면 40cm, 다음에 80kV 미만이면 45cm 이하 생략. 이하 또 계속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요 사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관련 문제 지금 본 문제처럼 22.9kV니까 25kV 이하 20cm 여기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도 문제 보면 여기 물어보는 문제가 몇 개 있죠. 40cm.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워 두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공전선과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입니다. 15에 15가 기본 이격거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82번 문제. 농사용 가공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농사용은 경간 30m 이하여야 되죠. 목조 말구지름 9cm 이상 왔습니다.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농사용일 때는 3.5m 이상 높이를 가져야 되고요. 전선은 2mm짜리 써야 되죠. 그래서 보통 농사용이 아닌 일반 전선은 5m가 맞아요. 그러나 저압 농사용 전선로는 그 높이를 3.5m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83번 문제. 수소 냉각 발전기 조상기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수소 냉각 방식입니다. 수소 냉각 방식은 발전기 안 또는 여기 또는이 아니고 또는이죠. 또는 조상기의 수소 순도가 70% 이하로 되면 경보 장치한다. 여기서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순도가 70%가 아니라 80% 이하가 돼야 되죠. 1번이 틀려 있죠. 2번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 구조여야 되고요.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 압력에 당연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발전기 안 또는 조상기 안에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해야 되죠. 압력을 계측해 봐가지고 그 압력이 정상값을 벗어나면 경보해야 됩니다. 또 발전기 축의 밀봉부에는 질소가스 등을 봉입할 수 있는 장치하고 누설한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죠.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도가 85%군요. 미안합니다. 순도가 85% 이하가 됐을 때 우리가 경보장치하죠. 저 착각을 하네요. 그죠? 85% 값입니다. 이제 1번이 요 문제 지금 현재 틀려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84번 문제입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 분발이 전기설비가 발화온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했을 때 저하복랩에선 여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보냐면은 우리가 폭연성, 분진, 폭연성 분진이 있는 경우는 마그네슘, 티타늄 또는 뭐 화약류 이와 같은 곳에서 말하는 거죠. 금속관 공사하고 케이블 공사만 설치해야 됩니다. 다른 공사 안 되죠. 다음 가연성 분진, 제분 공장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전기 설비가 점화온이 되어서 점화가 되면 화재가 우리가 있는 것, 가연성 분진, 금속관 공사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하고 합성 수지관 공사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외울 때 금캐, 합,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합성수지가 관건이죠. 여기 더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금캐, 합. 우리 문제는 포연성 분진이니까 시설 공사 방법은 금속관 공사하고 케이블 공사만 가능하게 되므로 정답은 당연히 금속관 공사만 정답이 되죠. 여기서 합성수지관이나 애자 사용 공사. 여기서 케이블 공사가 되는데 캡 타이어는 안 되죠. 캡 타이어 케이블은 이동할 수 있는 전선, 주 용도가 이동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성이라든지 가연성과 같이 위험한 장소가 있는 곳에서는 안 되죠. 정답은 1번으로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5번 문제.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고 급존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급존소 아닙니까? 그래서 급존소를 말하는 것이고, 캡에서는 이제 연결과 차단하는 곳을 말하고, 발전소 다 아시죠?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 변전소는 구회로부터 전송된 전기를 변압기 등을 사용하여 다시 구회로 전송하는 곳을 변전소라고 한다. 여기서 변전소하고 캡해소는 50kV 이상의 전기를 변성할 때 변전소나 캡해소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 문제는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급전소가 정답이 됩니다. 86번 문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용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메타 미만의 시설을 하면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지물에는 발판용 볼트 폴 스텝이 설치가 되고 이 발판용 볼트는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하면 안 됩니다. 1.8m 이상에다가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87번 금속 몰드 배선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금속 몰드입니다. 몰드는 특3종. 여기서 틀렸네요. 몰드는 400V 미만에만 하니까 특3종이 아니라 3종 접지 공사만 하죠. 정답은 1번이네요. 접속점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원칙적으로요. 몰드 내에서는 접속점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접속점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접속점을 설치하려면은 반드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쉽게 점검이 가능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의 폭은 5cm이고 두께는 0.5mm 이상의 걸 써야 되고요. 몰드 안에 전선이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 관통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금속 몰드에 사용하는 전압은 400V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접지공사는 3종만 해야 되죠. 특3종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2번이 좀 혼란스럽죠.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전선관 안은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몰드나 덕트 같은 경우는 점검이 가능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되지만은 점검이 가능하고 건조하며 이와 같은 것은 부득이한 경우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정답은 1번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8번 문제. 그룹 2의 의료 장소의 상용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15초 이내에 최소 몇 %의 조명의 비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풀어보는 문제가 아니죠. 의료 설비 중에 그룹 1 설비가 있고 그룹 2가 있어요. 그룹 1 설비들은 1의 의료장소, 그룹 1번의 의료장소는 어디를 이제 말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게 되면 분만실, 그 다음에 MRI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엑선 검사실, 엑선 검사하는 곳, 검사실, 또는 회복실, 또는 처치실, 투석실, 내시경실, 가만히 봤더니 이런 것들이 등등인데 그룹 1번의 의료장소, 그룹 1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신체 중에서
신체 중에 심장, 심장을 제외한, 콩팥하고 심장을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까지를 시술하는 장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도록 하죠. 심장을 제외하고, 이해가셨습니까? 생명과 연관되는 거 제외하고 검사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룹 2번은 뭐예요, 이제? 당연히 그룹 2번은 1번 제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룹 1번 제외하는 것이니까 수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보이죠. 예를 들면 중환자실, 심혈관실, 또는 심장 계열 검사실, 이런 것들이 그룹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명과 연관되는 장소들이죠. 근데 우리 문제가 그룹 2번의 의료 장소의 상용 전원이 중단됐어요. 그럼 몇 초 이내에 몇 % 조명이 비상 조명으로 들어와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료 장소의 전압은, 의료 장소에서 사용 전압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면, 보통 제 사용 전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00V지만 의료 장소에서 사용 전압은 250V군요. 250V 이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250V 이하를 사용하게 되고, 제 그룹 2번 부분에서 공구 상용 전원이 중단되었을 때, 여기 그룹 1번이나 2번이나 거의 다 똑같지만 항상 15초 이내에 최소 50%입니다. 50%의 조명의 비상전원이 연결돼야 됩니다. 최소한 50% 이상의 불빛이 들어오도록 그 조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50%가 답이에요. 이런 문제는 좀 특수한 문제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병원에서 상시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그룹 1, 그룹 2 이렇게 나누어서 잘 안 외워도, 간단하게 그룹 1, 2 안 외워도 병원에서 정전이 되면은 15초 이내에 조명 부분에 50%의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상전원이 공급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50% 요거 절반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정전이 되면 15초 내에 50%의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89번 문제입니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전선의 세기는 몇 %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되느냐. 전선 접속법. 전선 접속법 5가지죠. 외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저항. 접속한 부분에 저항 금지. 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문제 접속 후 세기 20% 이상 감소,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감소시키면 안 되죠. 감소금지. 다음, 반드시 원래 그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절연을 회복할 것. 절연할 것. 원래 그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절연값 확보해야 됩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가급적 접속 기구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려면 납땜해야 됩니다. 접속 기구 사용. 접속 기구나 접속 박스 이런 거 사용해야 됩니다. 접속함 요거 사용한다. 그 다음에 도체의 재질이 다른 2가지 이상 도체를 접속할 때, 예를 들면 구리와 동과 알루미늄 도체 접속할 때, 접속 시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르죠.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화학적 성질이 다른 2가지 이상의 금속을 접속을 하려면 반드시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전기적 부식 발생이 발생이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 5가지예요.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원래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절연을 꼭 확보해라. 접속암 등을 써서, 절연대를 써서 접속기를 반드시,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는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우리 문제는 세기를 몇 %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죠. 다음 90번 문제입니다. 고압 보완공사 할 때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경관이 얼마가 될 것이냐. 원래 우리는 표준 경관합니다. 그럼 표준 경관하면 A종과 목조, B종, 철탑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표준 경관은 150m, 250m, 600m 이하로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저압 보완공사를 할 때는 A종과 목조는 100m, B종은 150m, 철탑은 400m 이하로 한다. 고저압이에요. 물론 특고압일 때는 좀 1종과 2종, 3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값이 달라질 수가 있죠. 고압 보완공사 할 때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여 할 경우 그 경관은 몇 메타 이하로냐. A종이니까 당연히 100m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입니다. 91번 문제. 154kV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입니다. 시설에 있을 때 지표성 높이는 얼마냐? 보통 가공전선 지표성 높이, 가공전선 지표상 높이는 먼저 고저압이었을 때, 고저압인 경우는 5m 이상, 물론 교택에 지장이 없으면 4m까지 낮출 수가 있죠. 두 번째, 특고압이었을 경우는 35kV 이하가 5m 이상으로 하시죠. 다음 35kV에서 160kV 이하는 6m죠. 16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6m에 10k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하죠. 자, 여기서 문제 이제 이때 여기 160kV 넘었을 때 6m 여기 부분하고 160을 넘었을 때 6m에다가 0.12 가산하는 여기 부분, 요 두 가지는 만약에 산지이면, 산지란 말은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않는 장소이면 5m로 쓰시면 되는 거죠. 산지이면 160까지 5m이고 160을 초과하면 5m에다가 10kV 단수마다 0.12m씩을 가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는 산지라겠어요. 산지라게 했으므로 154kV 원래대로 하면 6m지만 산지이기 때문에 5m로 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입니다. 92번. 조상기의 보호장치로서 내부 고장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되는 차단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조상기는 용량이 얼마부터 되겠느냐. 조상기는 15,000이죠. 조상기. 물론 여기 전력용 콘덴사하고 그 다음에 블루리액터는 뱅크 용량별로 달라지죠. 500에서부터 15,000까지는 과전류라는 내부 고장이 생길 때, 그 다음에 15,000 이상일 때에 전력용 콘덴서 뱅크 용량 말하는 겁니다. 전력용 콘덴사하고 블루리액터 15,000 이상일 때는 과전류 내부 고장, 과전압이 생겼을 때 차단하죠. 문제는 조상기입니다. 이 조상기는 회전기로서 내부에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용량이 15,000 kVA 이상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해줘야 되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번 문제. 154kV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과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합니다. 전선 굵기가 얼마냐? 자, 특과보안공사는 제1종 특과보안공사 할 때 전선 굵기, 제1종 특과보안공사 하게 되면 먼저 전선은 얼마짜리 쓰겠냐는 거죠. 전선은 사용하는 전압이 100kV 미만이면 55, 단면적 55, 밀리미터 제곱, 인장 강도 21.67kN짜리 썼죠. 사용하는 전압이 100kV 이상 되면은 100kV 이상 300kV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150mm 제곱짜리 쓰죠. 인장 강도 58.84kN이었고요. 사용하는 전압이 300kV를 초과한 경우
200mm 제곱짜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장강도 77.47 킬로뉴턴이죠. 물론 이건 다 경동연선. 전선 굵기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경관 있죠. 경관의 중요한 부분이 A종과 목주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고 B종은 150m, 철탑은 400m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문제는 나머지는 일종 보안공사 요점 정리를 보시면 더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전선의 굵기 쪽 100kV 미만은 55, 100에서 300까지는 150. 여기서는 154니까 당연히 150mm 제곱짜리 경동 연선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이 150짜리를 기억을 해두시고 인장강도도 가급적이면 외워두시면 더욱 좋고요. 오케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94번 문제. 풀용,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1차 측에 120V, 2차 측에 30V 전원변압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원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풀용, 수중, 조명 등은 원래가 1차에 풀용, 수중, 조명 등에 사용하는 변압기, 전원변압기 말하는 거죠. 풀용, 수중, 조명 등에 사용하는 전원변압기 1차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에서 사용을 하죠. 다음에 2차 사용 전압은 150V 미만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때 여기에서 2차 측에 이 전압이, 이것이 30V 미만이면 일종 접지 공사한 혼촉 방지판 사용하죠. 제1종 접지 공사한 혼촉 방지판 요거 사용하죠. 그 다음에 2차 전압이 30V를 초과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혼촉 등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단 장치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2차 측 전압이 30V 미만이었을 때 2차 측 접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변압기는 2차 측 접지, 전로를 접지하는 게 아닙니다. 30V 미만이면 혼촉 방지판을 써야 되고 그것을 일종 접지 공사한 걸 써야 되지 2차 측 전로를 접지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2차 측 전로 접지하지 않습니다. 일종은 혼촉 방지판을 일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잘 못 풀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원변압기, 풀용, 수중, 조명 등은 2차 측 전압이 30V 미만이면 혼촉 방지판을 써야 돼요. 30V 초과하면 자동 차단 장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차 측 전로를 접지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조가용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력보안 통신선의 굵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원래 전력보안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2.6mm 이상 나경동선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22mm짜리 금속선으로 조가선을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나경동선 굵기를 2.6mm 이상짜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6mm 이상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6번 문제입니다.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에 병종풍압하중을 적용하는 것은 여기서 가공전선로 풍압하중을 받는 요 구성재가 있습니다. 그럼 요 구성재가 뭐냐 이거죠. 풍압하중을 받는 요 구성재는 지지물, 전선 및 가섭선, 완금, 그 다음에 애자류 전부 다 봤죠. 당연히. 그러므로 지지물, 전선 및 가섭선, 가섭선이라는 말이 뭐냐.
철탑이나 철주 등 전선이 있으면, 실은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가공지선도 있고 공동지선도 있고 중성선도 있고 또는 일반 넘어지지 말도록 지선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가섭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총칭이에요. 지지물에 있는 선의 총칭, 모든 선의 총칭, 모든 선의 총칭. 그래서 가섭선 하게 되면 요 안에가 전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지선, 케이블 다 들어갑니다. 지선도 들어가고 가공전선로에 있는 뭐 아연도금 철선이니 케이블이니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이 자료.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구성재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병정풍화과중을 원래 인가가 인접한 곳에서 사용하고 갑종풍화과중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가가 많이 있으니까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짐을 당연히 풍압과중 적용받아야 되죠. 저압 가공전선로의 가섭선 풍압받아야 되죠. 사용하는 전압이 35kV 이상 전선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사용하는 케이블이나 지짐을 받아야 되죠. 사용하는 전압 35kV 이하 전선로의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 전선로 지짐을 절연전선 다 받아야 되죠.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바로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다 했잖아요. 인가가 연접되어 있으면 우리나라의 배전전압이고, 배전. 우리나라의 배전전압 얼마인가요? 22.9kV. 그래서 여기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것은 배전이죠. 배전. 우리나라의 22.9kV 말하는 거 아닌가요? 또는 220V나 380V 저압.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배전용 변압기는 22.9kV이고 배전용 변압기 설치하는 조건이 35kV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35kV 이상이라고 한 이 말이 틀린 거죠. 여기가 틀린 거예요. 다른 데가 틀린 게 아니고, 요 35kV 여기가 틀린 거죠. 이 하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35kV 넘으면 안 되니까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문제입니다. 97번 문제. 지선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지선 시설에 관한 설명. 지선 안전율 2.5여야 되죠. 철탑은 지선 사용할 수가 없지요. 이건 틀렸네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야 한다. 시킬 수 없죠. 철탑은 지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때 세 가닥 이상 꼬아서 합쳐야 되죠. 지선의 근가는 지선의 인장 하중에 충분히 견디어야 되죠. 지선. 전주가 이렇게 있고 지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선 근가가 있죠. 그럼 당연히 지선이 받는 인장 하중이 있을 것이고 지선 장력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지선 장력에 이놈은 충분히 견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가 못 견디면 빠져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선이 받는 장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에서 철탑에 지선을 사용한단 말이 틀린 것이죠. 정답은 2번이 정답. 98번. 횡단보도기 위에 시설하고 있는 경우 그 노면상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얼마가 되겠냐. 횡단보도기 위에 있는 거죠. 전압이 없군요. 원래 전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횡단보도교 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m 이상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횡단보도교 위에는 3m. 물론 이게 고압이면 3.5m죠. 저압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3m입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로 되어 있느냐. 횡단보도교 위에 전선, 전력보안 통신선은 3m 높이를 가져야 한다. 정답이 1번. 99번 문제. 전격 살충기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전격 살충기. 전격 살충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받아야 됩니다. 전격 살충기를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 전용 개폐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격 격자가
지표상 3.5m 이상 높이에 있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거리 요 3.5m보다 내려오게 시설하려면 방전전압이 7kV 이하여야 되고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이면 8m까지는 여기 뭡니까? 1.8m까지죠. 1.8m까지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3.5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정격 격자와 다른 시설물 사이의 거리는 30cm, 요거 일순에 틀리고 30cm입니다. 정격 격자와 식물, 정격 격자와 다른 설비, 이런 것들은 전부 30c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티미터. 요건 문제가 그래서 숫자들로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풀겠네요. 그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옥내에 시설하고 있는 사용하는 전압 400V 미만의 이동용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기서 핵심은 400V 미만이 물론 400V 미만도 중요하죠. 근데 이동전선이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동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캡타이어 케이블, 코드, 그냥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봅시다. 일단 이동전선이니까 고음으로 절연하고 클로로프렌으로 외장을 한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되죠. 용접용 케이블은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죠. 자, 문제는 그러면 두 가지인데 면 절연전선과 고무 코드인데 아까 코드 이동전선이죠. 코드. 그러나 절연전선은 면 절연전선이든 비닐 절연전선이든 어떤 절연전선이든 이동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면 절연전선 지금 많이 쓰지 않지만 옛날에 전열기에 면 절연전선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절연전선을 그 절연전 많이 쓰지는 않죠. 면 절연전 거의 없죠. 그리고 절연전선을 이동하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1번으로 답을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산업기사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